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이상적인 형태의 스타트업은 벌떼와 같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10장 에크벌레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수만 마리의 벌들이 명령하는 리더 없이도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춤이라는 언어로 의견을 모으고 마침내 하나의 결정을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이 자연의 지능은 우리가 만드는 조직 그리고 미래의 스타트업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벌떼의 집단 의사결정, 인간 조직이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스타트업이 배워야 할 핵심 원리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럼 제10장 에크벌레를 시작합니다. 혹시 벌집 모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벌집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만 마리의 벌들이 어떻게 단 한 명의 리더도 없이 완벽하게 협력하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모습에서 우리 인간 조직이 뭘 배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깊게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1951년 독일 뮌헨, 평범한 오후였죠. 근데 이때 한 과학자의 눈에 포착된 이 광경이 우리가 지능이라는 걸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정말 끈질기게 지켜본 한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마르틴 린다우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관찰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꿨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린다우어는 그냥 평범한 과학자는 아니었어요. 양봉업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쟁의 참혹함까지 직접 겪었거든요. 그에게 과학, 특히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혼란 속에서 찾은 안식처이자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같았달까요? 아마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남들이 못 보던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린다우어가 진짜 풀고 싶었던 미스터리는 바로 이거였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더도 없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없는데 2만 마리가 넘는 벌들이 어떻게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수많은 후보지 중에 딱 한 곳을 정하고 다 같이 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였죠. 그리고 이 엄청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된 게 바로 에크벌떼라고 불리는 한 벌무리였습니다. 독일어로 구석이 에크거든요. 공원 구석에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 작은 벌떼가 동물 행동 연구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아니, 그럼 대체 벌들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 핵심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마치 한편의 민주주의의 춤을 보는 것 같거든요. 벌들만의 아주 특별한 소통 수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춤 언어예요. 사실 이 개념은 린다우어의 동료였던 카를 폰 프리슈가 발견해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요. 정찰벌이 몸을 막 흔들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죠. 근데 이 춤이요, 그냥 막 추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거든요. 춤을 추는 각도가 태양을 기준으로 한 목적지의 방향이고요. 춤을 얼마나 오래 추느냐가 거기까지의 거리를 뜻했어요. 그러니까 벌들은 이 춤만 보고도 목적지의 정확한 GPS 정보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이 에크벌떼의 정찰벌들이 찾아낸 후보지가 처음엔 총 8곳이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는 거죠. 8개의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게 최선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처음엔 막 여러 장소를 지지하는 춤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벌들이 딱 하나의 춤을 따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우리 선거할 때 여론이 한쪽으로 모이는 것처럼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른 곳을 지지하던 벌들까지 자기 주장을 접고 이 대세에 합류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완벽하게 합의를 이뤄냈고 300m 떨어진 최종 목적지로 다 함께 날아올랐어요. 린다우어의 이 관찰은 사실 단순히 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연계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거대한 원리,
바로 집단 지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놀라운 행동이 정말 벌들한테만 나타나는 걸까요?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절대 아니죠. 밤하늘을 수놓는 찌르레기 떼의 군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리학자 조르조파리 씨가 연구해보니까 이 찌르레기 떼도 리더가 없어요. 무리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바깥 세계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새들이 움직이면 그 정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입소문처럼 순식간에 확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이 자연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 인간 세상, 특히 우리가 일하는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적인 스타트업은 벌떼와 같아야 한다. 이 한 문장이 벌집 모델이 현대 조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벌집 모델의 핵심 원칙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누가 한 명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산된 거죠. 둘째,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보는 정찰벌들한테 힘을 실어줘요. 셋째, 정보가 중간대 누구 때문에 왜곡되거나 걸러지지 않고 직접 흘러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시켜서 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벌집 모델의 힘입니다. 그럼 이 멋진 자연의 모델이랑 우리가 맨날 겪는 인간 조직은 얼마나 다를까요?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죠.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벌집은 정보가 현장에서 왜곡 없이 바로 흐르고 결정도 여러 곳에서 내려져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을 뛰는 정찰벌이고요. 모두가 문제 해결 그 자체에만 집중하죠. 그런데 우리 계층 구조는 어때요? 정보는 위로 올라가면서 걸러지고 결정은 몇몇 사람이 내리고 에너지는 문제 해결보다는 내부 정치나 상사한테 보고하는 데 쓰일 때가 많죠. 이걸 바로 계층 구조의 마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작 일하는 것보다 뭐랄까 내부 정치하고 윗사람 눈치 보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벌떼나 찌르레기 떼한테는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중간 관리자? 없고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변명하는 주간 보고서? 당연히 없죠. 회의를 위한 회의? 상상도 못할 일이죠. 수많은 임원들이 상사의 생각을 관리하지도 않고 딱딱한 명령 체계도 없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움직임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벌떼 같은 조직은요, 엄청나게 유연하고 변화에 적응도 빠르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즉흥적으로 최선의 답을 찾아내요. 이걸 바로 민첩성이라고 하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속한 팀은 과연 경직된 계층 구조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유연한 벌떼에 가까울까요? 오늘 우리가 본 에크벌레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연의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조직이 잃어버린 능력, 그리고 미래의 스타트업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원리를 보여줍니다. 벌들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시도 명령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서로의 정보를 가장 빠른 길로 나누며 마침내 최선의 결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와 달리 우리의 회사 조직은 어떻습니까? 보고 체계는 복잡하고 중간 관리자는 정보의 흐름을 막고 현장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꼭대기에 이르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멈춥니다. 조직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잠재력은 묻혀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비효율의 벽 뒤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벌떼처럼 자율성과 신뢰, 그리고 투명한 정보 흐름 위에 새로운 조직을 세울 것인가? 스타트업이든 큰 기업이든 혁신은 복잡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혁신은 진짜 목소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이 관리자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는 구조, 이것이 있어야 진짜 혁신이 일어난다.